자,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일본인 선발 투수죠.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이 다르비슈 유 선수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건데, 사실 이 올 시즌 샌디에고가 이 다저스를 잡겠다 하고 이제 오프 시즌에 엄청난 영입을 뭐 연달아서 했잖아요. 뭐 김하성 선수도 있겠지만 뭐 스넬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르비슈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이 대권에 도전에 나섰는데, 사실은 이 영입 결과들이 생각보다는 좀 다 별로였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비슈가 최근에 부진하죠. 네, 특히 7월 이후에는 평균자책점이 7점대가 넘네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역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 파인타르 사용 안 해서 다르비슈 부진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어쨌든 다르비슈 선수가 이 게리콜 선수와 함께 이 파인타르 논란에 있어서 굉장히 뭐 목소리도 많이 낸 선수이고, 뭐 실제로 그 의심을 많이 받은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해야 될 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파인타르 이슈이고,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투수들 사이에서 파인타르 사용 정말 많았잖아요. 예, 익명의 투수는 디애슬레틱, 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이제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한 90%가 사용할 것이다. 그치, 최소로 잡아도 75%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거의 대부분 사용했다고 봐야겠고, 문제는 이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 그것 때문에 이제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 특히 불신이 또 심해지기도 했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파인타를 하는 게 거의 유력시되는 선수들, 제가 명단을 불러볼게요. 게리콜, 이 맥스 슈어저는 그 에인절스 그 버바 하킨스 씨한테 그렇죠. 연락한 사람 중에 하나고, 트레버 바우어야 뭐 유명하고, 클레이튼 커쇼 그 모자 뒤 글러브 쪽에 이 파인타르 흔적이 있었고, 다르비슈도 이 글러브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데 그쪽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무국의 파인타르, 또 이 이물질 사용 금지 규제가 좀 미리 예고가 조금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성적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놓고 메이저리그 팬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단속이 시작된 이후로 성적이 내려간 선수도 있고, 또 다르비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좀 내려간 투수들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지금의 부진이 요 파인타르 때문이 아니냐, 이 금지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가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 이런 관심을 모으던 선수 중에서 가장 성적 변화가 드라마틱하거든요.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 7경기에서 무승 5패, 평균자책점은 7.13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르비슈 맞나요? 그쵸. 정말 부진하고요. 그러면서 같은 기간 평균자책점이 2.65에서 3.70으로 상승했어요. 1점 넘게 올라갔다는 거죠. 제일 최근에 등판했을 때도 2.2이닝 동안 5실점, 그 이후에 이제 허리 부상 때문에 11자 IL에까지, 부상자 명단에까지 결국엔 이제 등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르비슈가 이제 파인타르 이슈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일단 이 다르비슈 선수가 파인타르를 사용한 것은 맞느냐, 여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존중합니다. 다르비슈 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또는 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의심을 거두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움짤이라던가 뭐 아니면 영상이라던가 사진을 통해서 본 결과 다르비슈의 글러브에는 분명히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그 이물질을 이 손을 통해서 묻히는 장면, 이게 습관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티가 나요. 사실 이거는 파인타르를 거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파인타르 이슈 초창기 다르비슈의 발언 얘기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일본에서는 미끄럼 방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메이저리그에서는 쓸까? 메이저리그는 공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인지 미끄러운 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공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일단 다르비슈 선수가 이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뭐 한 것은 또 사실이고, 요거는 분명히 이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혹은 이제 앞서 찍었었던 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도 뭐 규정 위반을 한 것은 투수들의 잘못이지만 맞죠. 어느 정도 사무국의 책임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왜냐면 이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이제 너무 미끄럽다, 반발력이 너무 세다라고 이 사무국에 제보를 했을 때 사무국은 계속 무시했잖아. 예, 반응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투수들은 뭐 일자리 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타자들은 반면에 공이 미끄럽고 잘 날아가니까 이득을 받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얘기를 했죠. 타자들은 파인타를 그럼 왜 쓰냐? 타자들도 배트에 파인타를 다 바르고요. 파인타를 스틱으로. 그치. 그리고 야수들도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인타를 묻혀놓고 그거 발라서 송구합니다. 왜냐면 송구할 때 빠지니까. 이건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 투구에 대해서 이물질 묻히지 말라고 했지 야수 수비할 때 쓰지 말라고 타석에서 쓰지 말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 쓰냐, 그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투수가 공이 미끄러워가지고 이물질을 묻히는 게 안 되면 타자들도 배트가 미끄럽다고 거기에 이제 파인타를 발라서 손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랬을 때 이후에 다르비슈가 본인은 쓴 적이 없다고 말을 하긴 했어요. 이제 규정 위반, 사실 뭐 이제 법칙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제 검사하고 할 때는 난 쓴 적 없다, 그냥 그렇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수 본인이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약물 복용자 중에서 누가 그치. 다안 본인이 했다고 약물을 했다고 해요. 다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피아자처럼 뭐 회고록에 고백할 수도 쓰겠지. 있지, 그치. 근데 피아자도 현역 때는 안 했다고 그랬어. 어쨌든 이 이슈에 있어서 제일 뭐 중요한 이 근본,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은 네. 파인타를 쓰지 않고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런 선수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선수들에 비하면은 손해를 보고 봤을 있다.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파인타르를 금지한 후에도 파인타르 이슈 전에 파인타르 사용했다고 걸린 선수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타르가 성적에 어떤 선수들한테는 드라마틱한 영향을 줬겠지만 네. 어떤 선수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슈어저 계속 잘하죠. 계속 잘하잖아요. 게리 콜도 계속 잘하고. 바워도 지금 그 꼬라지 났지만 원래 잘했잖아요. 그쵸. 그거 걸리기 전에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다르비슈 선수의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사실 이 규제가 있은 다음에 이 매 등판마다 팬분들이 이제 회전수 변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 다르비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성적은 그대로인데 이 다른 투수들 뭐 게리콜, 슈어저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은 여전히 좋지만 회전수는 200회 정도 떨어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인타를 쓰는 선수들은 성적은 모르겠지만 회전수는 무조건 떨어지는데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 위반인 걸 이제 적발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5월부터 이미 회전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4월보다, 그리고 6월에도 좀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게 미세했고 7월 들어서 오히려 좋아졌어요. 7월 들어서 거의 4월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패스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분당 평균 한 2600회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성적은 떨어졌어. 그러네. 7월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수랑 성적이랑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다, 이게. 정말 특이한 사실이죠. 그리고 6월에 네. 6월까지만 놓고 보면은 6월에 이미 파인타르 검사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쵸, 미리 사무국이 사전 예고를 했죠. 공고를 했죠. 이때 6월 성적이 2승 1패 평균자책점 3.07.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네. 여전히 준수했는데 7월부터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7월부터 이 뭐 다르비슈 선수가 현재 지금 부상자 명단에 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월부터 로어백이라고 하죠. 네. 이제 현지에서는 로어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등 아래쪽이잖아요. 허리. 아랫등. 근데 이게 허리죠. 보통은 이제 허리 통증이 이 7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좀 현재서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다르비슈가 던진 다음에 허리를 짚어요.
이게 허리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박찬호 선수도 예전에 허리 안 그치. 좋을 때 허리 짚는 것처럼 허리를 짚더라고. 7월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다르비슈 부상이 아무래도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뭐 파인터르, 저희 뭐 팩트로만 한번 네.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터르 검사 이후에 다르비슈 선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글러브 이렇게 하는 요런 습관도 일단은 보이지 않고 없어졌어요. 있고, 그 신기한 게 커쇼도 맨날 뒤통수 이렇게 만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모자 절대 안 간다고 했잖아. 모자 깨끗해졌죠. 그렇죠. 그런 어. 이제 습관들이 일단은 없어졌다는 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닝 교체할 때 심판들이 이제 검사하잖아요. 안 거기에서도 나와. 이제 적발 아. 사례가 없었고, 이 회전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7월 들어서 반등을 했다는 점, 네. 4월 수준으로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 뭐 파인터르 이제 규제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또 리즈너블 할 텐데, 그렇죠. 성적은 또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 파인터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상태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몸 게 일단은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음. 파인타르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파인타르를 안 써서 아플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이거 글래스나우가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쵸. 본인이 파인타르는 안 썼고 선크림을 쓰긴 했는데 이 선크림을 규정 위반이니까 안 쓰기 시작하면서 더 힘이 공이 들어갔다, 그치. 미끄러우니까 더 힘을 줬다가 팔꿈치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팔꿈치가 아픈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 토미조 수술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르비슈도. 그러니까 공을 세게 쥐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던지려고 무리하다 허리가 아픈 걸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그쵸.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비슈의 성적 하락에는 파인타르를 사용한 건 맞지만 파인타르보다는 부상 때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올 시즌 갑작스럽게 이 투수들에 대한 이물질 검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의심의 눈초리로 많은 선수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아쉽죠. 이 매 선수들마다 이렇게 의심하고 보시기보다는 저 선수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지금은 안 쓰나 보네, 뭐 혹은 저 부진 원인이 또 어느 곳에 있을까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누가 부진만 하면 파인타르 안 써서 그렇죠. 그게 해외 선수일 때는 상관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류현진 선수도 그래, 그 그런 얘기가 얘기를 있더라. 들을 때는 사실 황당하죠. 저희 댓글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확실히 아닙니다. 회전수가 류현진 선수 회전수의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랬을 이렇게 해서, 때, 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다림슈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 나중에 부산에도 돌아오고 나서 그 모습을 한번 또 다시 보는 것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희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내일 경기 이제 스포티비 중계 이 예정도 얘기를 해주세요. 일정도. 내일 이제 스포티비에서는 한국어로 총 3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